11월 7일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직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월 들어와서 첫 번째 연석회의입니다. 10월 29일 대한민국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젊은 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깊은 애도와 명복을 빕니다. 또한 유가족 분들과 또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 부상자 분들의 심심한 사의와 빠른 쾌유를 빕니다. 우리 공화당은 뒤에 백보드의 말대로 이제 정말 이러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재난과 같은 인재 사고가 없기를 바랍니다.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큰 홍수나 재난에 의한 참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서울 한복판에서 이태원이라는 젊은이들의 그러한 곳에서 사람과 사람들이 부딪혀서 이러한 큰 참사가 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기에 대한 참혹한 또 황당한 상황들을 우리 공화당은 느끼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간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의 이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지도자, 지식인, 공무원, 관료들의 행태, 이러한 행태들이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국민들 생각과 동떨어진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올바로 언제나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으로 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월호 사건 때 최고의 책임을 져야 될 해양경찰청 부분이 폐쇄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민주당에 의해서 해양경찰청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의 지금의 상황들이 금수완박을 통해서 권력과 수사와 큰 방대한 경찰 조직이 형성될 때 우리 공화당, 특히 저 당대표인 조원진은 저 방대한 조직의 경찰을 누가 견제할 것인가 라는 데 대해서 수많은 걱정들을 얘기를 했고, 방송에 나가서도 공룡과 같은 경찰 조직이 저렇게 커지고 견제할 수 없는 조직이 되면은 그 조직 자체가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몇 번 경고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대한민국에 안전한 곳은 없다. 대한민국에 안전한 곳은 없다. 국가와 정부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꿔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참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에 빠지고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양당을 보면서 국민들은 양당에 대한 회초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정치권이 뭘 하고 있는가? 우리 공화당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번 수사는 철저한 공정과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수사를 해야 된다. 또 수사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많은 은폐와 조작도 샅샅이 파헤쳐야 된다. 거대 공룡화된 경찰 조직의 시스템을 바꾸고 금수완박의 잘못된 법을 다시 되돌려 놔야 된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금수완박법의 잘못된 경찰의 비리나 경찰의 참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책임자 처벌 부분에 있어서는 시스템상으로 최고의 책임자는 서울경찰청장과 서울특별시장입니다. 3사람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은 서울시장은 바로 재난지역 선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매뉴얼대로의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소방이 서울시 소관이고 경찰이 특히 관할 경찰이 서울경찰청 119, 112 상황실이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용산 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또 서울경찰청 산하의 119 상황실, 용산경찰서 산하의 119 상황실, 상황정보관을 비롯한 또 경찰청장에 대한 이러한 경찰 라인의 대폭적인 수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민의 분노가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경찰국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지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적극적인 파면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도덕적인 책임, 또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못한 한덕수 총리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사퇴를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공화당의 입장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이 실망감, 또 정부에 대한 배신, 또 권력기관, 특히 이 안전과 관련된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겁니다. 내각의 컨트롤 타워인 국무총리실,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컨트롤 타워가 무너진 겁니다. 또 대통령실의 컨트롤 타워 또한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러한 큰 재난이나 정치적인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공화당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책임 경찰 라인, 소방 라인에 대한 적극적인 파면을 요청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도덕적 책임을 지고 즉각적으로 사퇴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책임 있는 진상규명과 수사를 통해서 책임자 처벌과 동시에 희생자에 대한 또 부상자에 대한 조속한 정상적인 생활을 위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앞장서야 된다. 또래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청년들을 키우고 있는 또 청년들과 같이 있는 가족들의 트라우마는 굉장히 심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정부가 앞장서서 대국민 입장들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상하기도 싫은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변화, 조직의 슬림화, 관료주의의 팽배한 관료들의 기강 다잡기,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시 온 국민이 슬퍼하는 이러한 참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며칠 전에 촛불 집회를 열려고
공고를 했다가 공지를 했다가 취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텔레그램 방에 있는 내용이 공개가 되었는데 자, 민주당이 배후에 있다는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텔레그램 방이 이재명 선거 당시에 참모로 일하던 사람이 개설한 방이었고 운영한 방이었고 그 방에는 10여 명의 시의원, 군의원과 국회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게 이런 말들이 퍼지자마자 급히 촛불 집회를 취소를 하였습니다만 이게 배후설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진짜 배후인지 주체인지 정말 합리적 의심이 가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민주당은 이태원 사고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같은 날 강원도 양구에서 있었던 군인 사고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폭발물 사고로 인해서 어쩌면 평생 군복무를 하다가 입은 사고로 인해 휠체어 신세를 지는 불구로 살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레일 열차 선로 이탈 사건으로 인해서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코레일 또 사고로 일하던 작업자가 사망했는데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태원 사고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에서 연일 미사일 쏘는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또 더 남았습니다. 그날 사고 당일날 경찰 병력을 모두 앗아간 그 문제의 촛불 집회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재 제1야당의 수준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기도 하고 부끄러운 대한민국 정당의 민낯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들의 욕을 하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죽음은 누구라도 그 어떤 죽음이라도 여러분 모두 인간의 죽음은 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정확한 원인 분석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막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 기본부터 시작하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치계의 그리고 지금 관료들의 숙제일 텐데 이 부분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대한민국 전체가 각성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 즉 개인, 그리고 사회, 그리고 정부,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해서 정치까지 이 네 단계가 딱 맞아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은 의식이 발전해야 되고요. 문화는, 사회는 문화로서 국민을 계몽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바른 정책으로 국민들을 이끌어야 할 테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선진사회 그리고 안전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공화당은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특별히 국방안보 분야에서 불안해하고 또 사회 안전망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또 불안해하고 그래서 총체적인 시스템이 무너지고 또 윤석열 정부의 국가 통치 능력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그런 아주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오늘도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우리 조원진 당대표께서 YTN에 또 출연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조원진 대표님의 말씀만 편집해서 공카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걸 좀 많이 배포해 주셔가지고 지금 위기 상황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있고 어떤 그 절망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이번 YTN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 수요일 날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스픽스를 통해서 또 1대1 대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그 말씀들을 해주실 거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스픽스에 대해서도 여러분 많이 인지해 주셔서 또 홍보해 주셔가지고 이것이 단순히 우리 공화당 당대표님의 말씀으로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고 해답을 주고 이런 시국과 전국의 난감한 상황 중에 뭔가 소망과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욱더 철저히 좀 우리 당원들이 홍보하고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11월 14일 박정희 대통령 각하 탄신 105주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2017년 100주년 때에 사진전도 개최했고 또
문재인 정권에서 우표 발행을 공식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기념 우표까지도 발행하는 그 이후로 이런 행사를 우리가 아주 정중하게 잘 치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과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지금 다시금 갈망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번 14일 탄신 105주년에 우리 공화당 중심으로 우리 구미생가에서 있는 이 기념 집회에 우리 공화당이 대대적으로 모여서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우리가 계승하고 그 리더십을 가지고 새롭게 우리 전국을 타파해 나가는 그런 정치 세력으로서요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그런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5년 동안 처절하게 투쟁을 했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감옥에 계시느라고 제대로 보지 못하셨는데 이제 석방되시고 사죄해서 이런 행사들을 자유롭게 보실 것입니다. 이번 지난 서거 집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탄신 집회는 정말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그 통치, 리더십, 정말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고 또 질서를 잡았고 또 모든 면에 놀라운 선진국의 토대를 이루었던 이 리더십을 다시금 회복하고 계승하는 그런 우리 공화당과 또 조원진 당대표의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과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중이고 또 여러 가지 뭐 김장철이라고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번 총력으로 모여서 단순한 우리 공화당의 그런 그 계승 집회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절망해 있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대한 정치 세력으로서의 소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집회가 되도록 많은 당원 동지들의 또 각 시도당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당원 동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이태원 사고 참사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일주일 동안 실험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수습과 모든 과정들을 주도적으로 행해야 될 윤석열 정부는 아주 아마추어 치를 팍팍 내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것을 이용해서 윤석열 정부의 흠집내기에 불과한 지금 현재 정쟁의 장을 벌치고 있습니다. 아주 치킨 게임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우리 공화당은 지난 3일 경북 봉화에서 박정아 탄광 근로자 그리고 박모 보조 근로자가 약 10일 만에 생한한 그것을 보면서 또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 두 분이 동료애로서 견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0일 동안을 그 240m 그 차디찬 탄광 속에서.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공화당의 동지 여러분들 동지애로서 결국은 우리 공화당 당원들만이 이 난관 속에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슬기롭게 저는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제가 담당 책임을 저는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홍보관, 과거 서명대 새롭게 매뉴얼을 개발해가지고 시행할 테니 우리 당원이 배가 되고 결국은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이 아껴주고 또 사랑해주고 존중한다면은 우리 공화당이 이 정쟁 속에서 또 한 줄기 좀 빛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당원 동지 여러분, 당원들과 함께 그 동지애로서 정당 생활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기온이 많이 떨어진데 건강에 항상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좌파들은 망국적 국민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이태원 참사 애도를 하고 있고 정부는 수습에 총력을 다하는데 일부 가짜뉴스가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각종 온라인상에 가짜뉴스와 명예회복이 무분별하게 하는 가운데 좌파들은
이태원 참사 추모제를 핑계로 윤 정권 퇴진과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행정력을 분산시키고 선량한 국민들을 이용해 망국적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과 좌파들은 즉각 국민 선동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이제 앞에 대표님, 최고위원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지금 민심 자체가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군데를 싸잡아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 공화당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합심을 하여 최선의 지금 현실을 맞는 말과 모든 것을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만인 명예회복본부장입니다.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번 주 13일 경기 인천 당원 연수, 20일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당원 연수, 27일 서울 강원 당원 연수, 12월 4일 대구 경북 당원 연수를 잡아놨습니다. 당원 연수를 통해서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 또 당의 운영 방향,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우리 공화당의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갈 겁니다. 특히 당원당규나 정치자금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당의 SNS 활동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한 교육도 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시도당 연수 때는 많은 당원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전최고위원회에서 3기 시도당 위원장 선임권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경북, 제주, 경남 이 세 곳에 대해서 선임 운영위원회, 각 시도당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재신임 절차를 밟아주시면은 다음 연석회의 때 3기 시도당 위원장 임명장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당직자 분들이 많이 이렇게 협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연석회의는 2주에 한 번, 일주일 한 달에 2번 열리는 겁니다. 중앙당직자 분들도 연석회의에는 보름에 한 번 정도 열리는 연석회의는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석 최고위원 제도를 만들고 앞으로 수석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최고위원 중심이 돼서 많은 아이디어와 또 당의 운영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명호 최고위원께서 시도당 위원장을 대표해서 지금 최고위원으로 지명되셨기 때문에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좀 더 건설적이고 혹은 당을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갈 건가, 또 시도당은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공식화를 좀 해달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연석회의를 하면은 연석회의 특히 첫째 주 연석회의 이후에 한 주 내에 각 시도당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당의 기본적인 한 달의 방침을 각 시도당 간부들에게 또 우리 책임당원들에게 전파해서 당이 연석회의의 내용들과 또 최고위원회 결정 내용들을 공유함으로써 당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겁니다. 홍보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 사면 이후에 탄핵의 제2막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2월 31일 자정에.
이제 홍보관이 그 하나의 이제 실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의 홍보팀에서 홍보관에 대한 현수막이나 레이아웃들을 기본적으로 다 변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배포를 하고 또 각 시도당 위원장님들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이 홍보관을 통해서 우리 공화당을 알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또 우리 공화당 당원들을 입당시키는 국민들을 우리 공화당이 다가가서 당세를 늘리는데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5일, 26일 날 우리는 성과 예를 다해서 박정희 대통령 서거 추모제를 지냈습니다. 11월 14일 구미 생가에서 벌어지는 105주년 탄신 기념제에도 25, 26일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4일 날이 평일이고 또 저희들이 11시 행사를 하면은 12시 반 정도 되면 행사가 끝이 납니다. 구미 생가에서는 그러면은 새마을 발상지인 청도 새마을 발상지를 방문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는 달성 사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마 몇 달 만에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달성 사저를 공식적으로 방문을 하고 거기에서 박정희 대통령 105주년 탄신 105주년 기자회견과 현 시국에 대한 기자회견을 달성 사저 앞에서 할 생각입니다. 어떤 행사보다도 지금 사저에서 몸 회복을 위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대통령께 힘을 드리는 방법 또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대통령의 건강 회복과 실질적인 명예 회복을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는 것을 그날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또 4시에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정의로운 저희들의 투쟁에 있어서의 재판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만은 황당한 재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짓과 거짓 정언과 또 거짓 정인들을 내세워서 저 조은진을 타켓으로 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원 동지들 오셔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6.25 우리 광화문 천막 투쟁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을 부상을 입히고 얼마나 폭압적으로 폭력적으로 했습니까? 근데 재판은 조은진 잡기 재판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 재판에서 저희들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 않은 행위들을 가짜 증인들을 세워서 그렇게 몰고 가는 그러한 재판의 행태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재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지 저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같이 재판을 받고 있고요. 또 국회에서 공수처법 반대, 위성비례정당 반대 투쟁에 의한 재판도 몇 사람이서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 재판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이 사법부, 권력기관, 경찰, 비례 질도로 공룡화되본 경찰에 대한 개혁, 검찰에 대한 내 편 밀어주기, 검찰에 대한 개혁, 또 법조에 대한 개혁, 대법관, 헌법재판소에 대한 개혁을 해야 됩니다. 법이 공정하지 못하고 법이 권력과 돈에 지배되는 그러한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가 없고 진실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가 안 됩니다. 우리 공화당에서는 경찰, 검찰, 대법원, 헌법재판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과제를 윤석열 정부가 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법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만큼 법조 비리에 대해서도, 권력기관의 비리에 대해서도, 권력기관의 이 시스템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아는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과제들을 실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고,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러한 황당한 참사가 벌어지지 않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김창룡 인천시당 위원장님께서 정말 사고로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천운으로 골반뼈가 다 무너지고 지금도 지팡이를 짚고 계시지만은 오늘 이렇게 연석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한 말씀 하실랍니까? 마이크 좀 더 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마이크를 자꾸 마스크라 하지? 앉아서 하십시오. 불편하실 텐데. 1시간 앉아 계시기도 힘들다고, 사실은. 정말 걱정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리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좀 더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김창룡 위원장님한테 전화 드렸더니 저분 그 줄에 안 걸렸으면 그냥 돌아가신 겁니다. 떨어지다가 줄에 걸려서 살아셨는데 뭐 안전에 대한 절실함을 아마 느끼셨을 거고, 저한테 답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좀 더 일을 하라고 살려주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뭐 특별하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오늘은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다 오셨고, 우리 지금 화재 때문에 월요일 날 또 뭐 비상회의가 있고 이래서 손미옥 위원장님 대신에 우리 사무처장님 경북에 오셨고, 지금 공장 일 때문에 막 정신이 없으신데 변성진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사무처장님 오셨고, 오늘 부산위원장님만 보이시네요. 경매입니까? 제가 지난 주에 평택, 김천, 마산, 또 마산 가서 변성균 위원장님 뵙고요. 부산 가서 이한호 위원장님, 또 울산에 가서 엄지학 위원장님. 사실은 울진까지 올라가려다가 제가 체력이 안 돼가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멈추고 포항 갔다 경주 갔다 대구를 왔습니다. 제가 수시로 이제 전국 그 시도당을 좀 다닐 생각입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시민단체 활성화하는 거 괜찮습니다. 또 당협 활동 사무실을 못 열기 때문에 애국동지회라는 이름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이 바뀌었어요. 선관위에서도 바뀐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아무튼 당협위원장이 연구소나 무슨 동지회나 또 산악회나 이런 걸 통해서 사무실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단체 활동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시민단체 활동의 중심에는 우리 공화당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봉사활동만 한다고 그게 다 시민단체가 아니고 그 중심에는 항상 우리 공화당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봉사단하고 초록회 이렇게 해서 경기도 우리 간부님 지역에 고구마 수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거기에 오신 분들이 단합도 하고 서로 나라 걱정도 하고 당 걱정도 하고 그러면서 고구마 수확을 했던 그 200 몇십만 원을 또 당에다가 후원도 하셨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봉사활동을 하는데 항상 당이 중심이 돼야 된다. 봉사활동 하는데 누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절 모르는 시주 한다고. 봉사활동을 하는데 우리 공화당은 뒤로 물리놓고 자기 시민단체 활동만 자꾸 올리는 것은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다. 항상 봉사활동을 하든 산악회를 가든 그 중심에는 우리 공화당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면서 각 산악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시민단체나 산악회 분들이 우리 공화당이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또 그러면서 모임을 하고 또 봉사활동을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당에다가 후원도 하고 뭐 이런 결집된 모습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항상 우리 공화당 제가 한 6년 차 더 가보니까요. 당을 중심으로 하지 않은 시민단체들은 결국 깨집니다. 그리고 당에 대한 이상한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겪어본 그런 6년대의 과정을 보면은 이제는 항상 당이 중심이 되고 모든 행사가 봉사활동을 하든 산악회를 가든 뭘 하더라도 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당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친목활동도 하고 또 시민단체 활동도 하는 그런 이렇게 단체 활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처 부분이 지금 재정이나 조직 홍보 뭐 기타 뭐 집회 부분 이런 부분들의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언제라도 우리 공화당의 문을 두들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월 첫째 주 11월 7일 최고위원 및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직자 연석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유튜브 대표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